안녕하세요. 낯선 공간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강의를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친구들하고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진행한 것을 녹화해서 편집을 한 것입니다. 중간중간 좀 삭제된 부분들이 있겠지만 많은 양해 부탁하고 잘 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일단 이 수업의 목표는 구글 블로그 광고로 돈을 벌기이지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어쨌거나 사람들이 들어와야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블로그에서 돈을 벌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은 사람을 끌어모으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한 방법들이 오늘 주 강의 내용이 될 겁니다. 뭐 블로그에 광고를 달든지 블로그를 어디다 만들든지 이런 건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충분한 정보들이 있으니까 뭐 그건 하다가 막히면 모르겠으니까 물어보겠다 이건 가능하고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좀 스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우리는 광고로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다 보니 인터넷 광고가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왜 돈이 되는지 이 부분도 좀 짚어보고 넘어갈 겁니다.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만드는 방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블로그 자체에서 뭘 파는 거 지금 손혜사 장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역을 파는 사업에 연결을 하시고 싶어 하는 거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흔히들 많이 생각하는 파워블로그 이런 사람들의 주 수입은 아무래도 블로그 게시에 따른 원고료 그러니까 광고 수입, 일종의 광고 수입이죠. 그것도 글을 잘 써주고 돈 받고 이런 거에서 수익을 발생시키기도 하고요. 저 같은 부류는 이제 광고 수입 이제 블로그 자체에 광고를 달아서 그 광고에서 돈이 나올 때 이제 수입을 얻는 형태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광고 인터넷에 진행되는 광고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요. 우리 보통 그냥 배너 광고 하나 떨러 오케이. 하지만 그게 이제 동작하는 방식이 총 네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두 가지는 사실 같은 형태인데 사람들이 굳이 구분하는 형태고 크게 세 가지, 조금 세분화하면 네 가지. 그래서 CPS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배너 광고예요. 말 그대로 하나 팔 때 얼마 주겠다. 물건 팔리는 걸 추적을 해가지고 돈을 주겠다. 이게 CPS. 같은 방식인 게 이제 CPA. 뭔가 행동을 하면 돈을 주겠다. 이 행동에 해당되는 거는 회원가입, 게임 다운로드, 이런 것들이 전부 CPA 광고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진보한 형태의 광고 형태가 CPM입니다. 1000명 노출당 얼마 주겠다. 네 블로그에서 1000명이 이 광고를 보기만 하면 1센트 줄게. 요게 이제 CPM 광고입니다. 광고하는 입장에서 이 광고가 훨씬 더 매력적이죠.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취하든 말든 나는 글 내에서 한 번이라도 노출만 시켜주면 나는 돈이 되는 거예요. 많이 달수록 돈도 많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 광고주 입장에서는 하기 싫은 광고 행태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 다음에 CPC, 당연히 클릭할 때 얼마 주겠다. 이걸 이제 요게 우리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메리트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걸 내가 왜 이렇게 정성스럽게 얘기하냐. 인터넷으로 검색해도 당연히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이걸 정성스럽게 얘기하는 거는 광고의 배치와 관련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이제 광고를 블로그에 어디다 배치를 할 것이냐. 그러면 클릭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데가 이 CPC라고 되어 있는 부분. CPC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위치하는 광고들. 이 광고는 방문자들이 습관적으로 클릭하기 좋은 위치에 해당되는 위치예요. 실제 광고 클릭이 한 페이지에서 거의 60% 이상은 저 위치에서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여전히 인터넷이 발달했지만 사람들은 무식하고 사람들은 우매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손이 잘못 눌리는 케이스도 저기에 해당돼요. 특히 모바일 시대에서는 저 위치가 이제 화면을 거의 가득 채우는 광고가 뜨는 위치이기 때문에 저 위치를 클릭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일단 블로그에 광고를 달겠다? 무조건 저 위치. 중요한 내용을 공지하겠다? 무조건 저 위치. 이거는 이제 국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CPM 광고 같은 경우는 제일 아래쪽에 놔두면은 어플레이트, 우리 광고를 해주는 사람들을 이제 어플레이트라 그래요. 어플레이트 입장에서는 맨 밑에 놓는 게 제일 좋죠. 클릭 잘 일어난 것들 순서로 위로 올려주면 좋은데 노출만 되면 되니까 아래쪽에 해야 되는데 근데 광고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도 바보는 아니거든요.
조건을 거는 거죠. 무조건 저 위치에 봐봐. 나 노출을 돼야 되니까 니네 이거 맨 끝에 놓으면 인정 안 해줄 거야. 해서 저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CPS나 CPA는 아무래도 사람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광고다 보니까 클릭될 확률도 낮고 클릭에서 행동으로 넘어갈 확률도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배치가 뒤로 밀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블로그에 광고를 달 때 이러한 위치에 광고를 달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블로그 글에서 어느 쪽에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하는 데 있어서 광고의 위치는 바로 사람들이 눈이 가장 많이 머무는 위치. 이건 광고 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하고 데이터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따라가는 게 좋겠죠. 졸리십니까? 지루해 하는 것 같아, 다들 이제 슬슬. 벌써부터. 자, 광고를 보면 어떤 걸 달 것이냐. 광고 회사들 굉장히 많아요. 이제 뭐, 사실 이것도 인터넷 검색하면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그래서 짧게 좀 짚어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필수적으로 해야 될 광고 두 가지. 애드센스, 구글 애드센스. 왜? 돈 제일 잘 주고 단가 제일 높으니까. 아직까지 안 망했고. 굉장히 망한 회사들이 많아요. 블로그 광고 회사들이.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안 망한 회사가 일단 애드센스고요. 애드센스는 아까 얘기한 CPA, CPS, CPC, CPM 이 네 가지 광고를 모두 한꺼번에 집행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들이 알아서 넣어줘요. 우리는 블로그 광고 코드만 달아주면 구글에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훌륭하게 제 위치에 정확하게 광고들을 달아줍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는 이 화면은 그냥 제가 예시로 쓰는 건데 실제로 애드센스를 달았을 때 뭐 얼마를 벌었고 하는 정보들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게 돼요. 한국 사람들은 당연히 한국어로 보여주니까 무슨 내용인지 뭐 모를 건 없을 거예요. 근데 구글 애드센스는 이제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애드센스를 달 때도 되게 중요한 난관이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일반 검색에서는 알기 힘든 부분들을 일단 뒤에 짚어드릴 건데 애드센스가 옛날에는 한 번만 승인을 받으면은 아무데나 광고를 달았어도 됐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도메인별로 그때 승인을 따로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승인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죠. 그래서 그걸 피하는 방법, 그거를 어떻게 조금 쉽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뒷부분에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링크 프라이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이 PPT 자료 다 공유해 드릴 테니까 그거 공유 받으시면 뭐 이런 정보들 여기 적혀 있는 정보들은 굳이 필기하거나 하실 필요는 없고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만 필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링크 프라이스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광고 중에 CPS, CPA가 가장 강점인 회사예요. 국내의 거의 모든 대부분의 쇼핑몰들, 뭐 판매가 이루어지는 회사들에 대한 그 판매 광고는 거의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CPS나 CPA에 관심이 있어. 난 티스토리 블로그 운영하는 거 힘들어. 네이버 블로그에 광고를 집행하고 싶어. 네이버 블로그는 네이버 광고 이외에는 별도로 달 수 있는 게 없어요. 유일하게 달 수 있는 게 이런 CPS하고 CPA 광고만 달 수 있어요. 그래서 링크 프라이스를 그래도 쓰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죠. 대신 이게 CPS는 CPC 광고 단가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요. CPC는 한 번 클릭당 한국 광고들, 네이버 광고 같은 경우에는 10원, 많으면 꽤 많은 건 한 2,000원, 3,000원까지도 있어요. 한 번 클릭에. 근데 보통은 100원 미만이에요. 근데 그 CPS나 CPA는 기본 최소 500원 이상이고요. 한 번 뭔가 액션이 일어났을 때. 뭐 나 페이스북에 좋아요 뭐 인스타그램에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런 거 500원 이상 광고 집행되고요. 그 다음에 CP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물건이 팔렸을 때 그 물건 값의 보통 2% 정도를 받을 수 있어요. 많이 받을 때는 한 7%까지도 받아요. 그리고 굉장히 유치하기 힘든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는 60%, 70%까지도 커미션이 나와요. 대표적인 게 마이크로소프트. 한동안 광고 집행이 없었는데 MS 오피스 구독 있죠. 8,900원, 한 달 8,900원 하는 거. 그거 한번 가입시키면 8,900원이 나와요.
그래서 하루에 저것만 한 10명씩 막 따박따박 가입시킬 수 있으면 저것도 꽤 돈이 되는 광고 집행 중에 하나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광고를 이건 저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케이스 중에 하나라서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MS 광고는 무조건 하는 게 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쉬워요. 많이들 가입을 해요. CPS인데도 그나마 쉬운 광고 중에 하나라, 그런 걸 이제 가입을 하려면 이 링크 프라이스에 가입을 해서 광고를 따셔야 되겠죠. 링크 프라이스는 뭐 승인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은 되게 쉬워요. 자동으로 승인되기도 하고. 그래서 따가지고 붙이는 것도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런 건 방법들은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이제 달아놨죠. 네이버하고 다음 카카오가 싫어한다. 네이버하고 다음 카카오는 기본적으로 블로거들이 광고하는 걸 싫어해요. 왜냐? 자기네 광고를 달고 싶거든. 근데 이게 뭔가 방해스럽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특히 CPS, CPA 광고들을 특히 싫어해요. 왜냐면 지저분하게 광고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얘네가 원하는 대로 도덕적으로 되게 점잖게 광고를 하면 되는데,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서 가입하시면 암호 알려드릴게요. 많이 한 번씩 보셨죠? 무슨 문서라든지 이런 거. 여기 가입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광고들을 하니까 검색 엔진들이 겁나기 싫어하죠. 정보를 지저분하게 만드니까. 얘네가 싫은 게 아니라 그런 짓을 하는 애들이 싫기 때문에 얘네 광고 코드가 있으면 가급적 밴을 시키는 추세가 좀 계속되고 있어요. 자, 블로그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이제 준비해야 될 작업,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짚어드리려고 언급을 해놓은 겁니다. 당연히 사이트를 마련해야 되겠죠. 이 사이트는 티스토리 블로그가 될 수도 있고, 네이버 블로그가 될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워드프레스 사이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주도 마련해야 되겠죠. 네이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애드센스를 붙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커스터마이징을 되게 할 수 없게 만들어놨거든요, 네이버 블로그는. 그러다 보니 링크 프라이스 같은 데서 제공하는 광고를 달든지 아니면 네이버 자체의 광고를 달든지 해야 되는데, 네이버 자체 광고도 승인이 떨어지는 게 좀 까다로워요. 최소 운영 기간이 존재해요. 3달 이상 운영을 해야 된다든지, 한 사람당 3개 블로그까지만 광고를 달 수가 있어요. 그 개인 본인의 그 전화번호에 따라서 최대 3개까지 블로그를 만들 수 있어요. 네이버는. 그렇게 만들어진 블로그 3개에 그 네이버가 운영하는 애드포스트라는 광고 회사가 따로 있어요. 걔네 광고 3개를 3개의 블로그에 붙일 수 있습니다. 애드센스는 붙이는데 제약 조건은 없지만 주소마다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제 사이트를 마련하는데 네이버 블로그를 만들면 무조건 네이버 광고밖에 못 붙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소개를 해드렸어요. 우리는 별로 관심 없어요. 하실 분들은 하시면 되는데 나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기서 나오는 수익은 진짜 미미하거든요. 너무 적더라고요. 네. 저도 뭐 네이버 블로그를 열어놓고는 있는데 한 6달에 한 번씩 한 3만 원 들어오나? 굉장히 적기 때문에 신경도 안 쓰고 있고, 물론 신경을 쓰면은 어느 정도 돈이 될 수는 있는데, 저기에 쏟아부을 정성이면 차라리 난 티스토리에 제대로 광고하겠다. 이게 맥락이 크죠. 그 다음에 티스토리 블로그. 티스토리는 이론적으로는 한 이메일 주소당 5개까지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없앴다가 다시 만드는 걸 최대 10개까지 블로그를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블로그는 웬만하면 망했다 싶어도 없애지 마세요. 다 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래서 제 블로그가 지금 수백 개인 거예요. 만들어 놓고 망해도 내비두는 거죠. 다 쓸 때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그 티스토리 블로그는 커스터마이징이 굉장히 잘 되는 블로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광고 링크들을 붙일 수가 있어요. 애드센스, 링크 프라이스, 데이블이라는 회사도 있고요. 그다음 애드피트는 다음 카카오에서 운영하는 광고 회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화적이겠죠. 하지만 수익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저는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일단 저 순서대로만 하면 돼요. 애드센스하고 링크 프라이스까지만 일단 하면 되고, 데이블은 데이블 쟤네는 좀 까다로운 게 하루 방문객 수천 500명 이상만 줘요. 광고를. 뭐 그런 것들.
감안해가지고 수익을 이제 조금씩 극대화시키려면 이제 광고 회사들을 늘릴 필요는 있는데 상위 두 가지만 하고 있어도 충분해요. 저기서 수익의 95% 이상은 나오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블로그 스팟이라는 거는 우리 블로그, 안드로이드 하면 구글 계정들 다 있으시잖아요. 구글 계정에서 만들어주는 블로그예요. 블로거라고도 되어 있고, 블로그 스팟이라는 주소도 쓰고 있고, 그래서 구글의 자회사 중에 하나인데, 이 블로그 스팟은 이론적으로 블로그 개수를 무한대로 만들 수 있어요. 개인당 블로그 개수가 무한대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글 계정 하나 가지고 블로그를 수천 개, 수만 개도 만들 수 있어요. 제가 블로그 개수가 많은 것 중에 한 축을 담당하는 게 저 블로그 스팟이에요. 대신에 블로그 스팟의 제한 조건은 뭐냐면 이미지를 업로드 시키는 용량이 최대 2기가까지만 가능해요. 전체 네, 네. 몇백 개가 됐다. 한 몇백 개, 몇천 개가 됐든 전체 이미지 용량이 2기가. 한 아이디다. 네. 그럼 뭐 지메일을 여러 개 만들어 놓으면 뭐 더 만들어도 되는 거죠. 네. 2기가. 네, 그렇죠. 근데 2기가면 요즘 세상에 너무 적잖아. 옛날에는 지금 구글 포토가 용량 제한이 없을 때가 있었죠. 지금 이제 다시 용량 제한을 하기 시작했는데 구글 포토에 있는 사진을 쓰면 무한대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제한 조건은 거의 없다시피 한 거죠. 내가 구글 포토에다 이미지 올려놓고 그거를 구글 블로그 스팟에 불러와서 쓴다든지 하면은 이미지 용량에 대해서 거의 거리낌이 없어지는 형태가 되니까 사실 있으나 마나한 제한 조건인 셈이죠. 그리고 아까 지적했다시피 구글 계정 계속 만들면 되지. 뭐 어렵나? 주민등록번호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가장 블로그를 스팸화하기 쉬운 데가 블로그 스팟이에요. 이 얘기 왜 하냐? 스팸화하기 쉽다는 걸 검색 엔진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검색 엔진들이 제일 싫어하는 블로그가 블로그 스팟이에요. 심지어는 다음은 검색조차 안 돼요. 노출 안 돼요. 다음에서. 유일하게 노출을 잘 시켜주는 데가 당연히 구글이겠죠. 그래서 구글 친화적인 컨텐츠를 올리겠다. 나 네이버나 다음 신경 안 쓰고 구글하고 빙에서만 끌고 가면 오케이 하는 컨텐츠들은 블로그 스팟으로 다 집어넣으면 돼요. 블로그 운영하다 보면 이 얘기 왜 하냐면 주제에 맞춰서 블로그를 만들어 두는 게 수익률이 제일 높아진다는 얘기 이따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글이 좋아하는 컨텐츠만 따로 모아둘 때도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블로그 스팟에 올려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워드프레스. 가장 천대받는 블로그 중에 하나예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너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보니까 너무 지저분해질 수 있는 블로그 중에 하나가 워드프레스로 만든 블로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도 싫어하고 다음도 싫어하고 구글도 싫어하고 빙도 싫어하고 다 싫어요. 하지만 컨텐츠가 좋다면은 그래도 구글하고 빙은 너 컨텐츠 좋구나 같이 일해보지 않으련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가장 내 마음대로 하기 쉽기 때문에 블로그 개수도 가장 무한대로 만들 수 있고요. 광고도 내 마음대로 달 수 있어서 한 줄마다 광고 하나씩 달아줄 수 있어요. 가장 해피하죠. 그리고 잠깐 언급되어 있지만 운 좋으면 구글 빙에서 대박을 칠 수도 있고 얘는 스토리나 네이버 이런 플랫폼 업체들에 비해서 퓨어한 형태이기 때문에 광고가 굉장히 퓨어해질 수 있어요. 광고가 퓨어해진다는 얘기는 무슨 표현이냐면 내가 부동산에 대한 컨텐츠를 집중해서 쓴 블로그가 있어요. 그럼 광고도 가급적 부동산에 집중된 광고들이 달리기 시작해요. 근데 티스토리나 네이버 쪽은 그게 틀어지기가 쉽거든요. 근데 워드프레스로 만들어 놓은 블로그에서는 광고가 굉장히 집중화되죠. 단가가 높아지고 클릭률이 높아지고 수익률이 높아지는 효과를 가장 극적으로 볼 수 있는 데가 사실 워드프레스 쪽이에요. 외국 애들이 바보라서 자기네들 워드프레스 블로그를 운영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게 더 좋다는 데이터들을 걔네들은 옛날부터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난다긴다 하는 외국 블로거들은 다 워드프레스를 많이 써요. 왜냐면 걔네들은 네이버나 다음에 종속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구글한테만 잘 보이면 되거든요. 자, 방금 잠깐 언급했다시피
우리 목적은 돈 버는 거잖아요. 뭐 양반적이고 영표로 무조건 돈 버는 건데 돈을 얼마나 잘 벌 것이냐, 광고 블로그에서 돈을 얼마나 잘 벌 것이냐. 사람이 제일 많이 들어오면 그만큼 비례해서 돈이 이익이 늘어나겠죠. 근데 그 들어온 사람이 똑같이 예를 들어서 10,000명이 들어왔어. 10,000명이 들어왔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온 10,000명이 하루에 한 수익을 한 3만 원씩 만들어 준다면 굉장히 커스터마이징이 잘 된 유입량은 그 이상을 만들 수 있어요. 3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300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저 그걸 경험을 해봤는데 극적인 예로 예전에 어떤 특정 키워드가 있었어요. 이 키워드를 얘기를 해드리면 다 이 키워드를 쓰실까봐 그냥 키워드라고만 표현을 할게요. 그 키워드를 썼는데 하루에 방문자가 그 키워드로만, 다른 아무 방문자 없었어요. 그 키워드로만 1,000명이 들어왔어요. 그날 수입이 180만 원이었어요. 그거에 그 키워드에 의한 수익만 180만 원. 1,000명인데. 1,000명 네. 그러니까 집중되고 가장 집중되고 다른 아무것도 안 썼길 때는 광고 단가가 굉장히 높아지고 그 효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이거 얼마나 균형을 잘 맞추느냐는 하면서 느낄 수밖에 없고 내가 하고 싶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다 보면 우연히 맞아 떨어질 때 이런 대박도 좀 터트리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목표는 하고 있어야죠. 이제 그냥 난 잡탕으로 1만 명이든 1,000만 명이든 들어오게 할 거야. 그거보다는 가급적 전문화되고 나눠줘서 효율적으로 수익률을 높이는 데 집중을 하면 똑같은 10,000명이 들어오더라도 수입의 차이가 2배, 3배 정도가 아니라 10배, 100배 날 수도 있다. 블로그로 돈을 버는데 그럼 블로그로 돈을 도대체 얼마나 벌 수 있길래, 이거 일단 얘기를 하는 도중에 좀 목표의식은 좀 가져야 되겠죠. 까놓고 얘기해서 저는 번 적이 있어요. 4달. 지금도 거의 뭐 그거보다는 좀 못하지만 어느 정도 벌고 있고요. 근데 제 위로도 되게 많아요. 저는 제가 되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한 달에 6천만 원, 억 버는 애들이 있어요. 블로그 광고로만. 까놓고 얘기해서 유튜버들도 한 달에 몇 억씩 버는 애들이 있는데 블로그가 왜 없겠어요. 훨씬 역사가 오래됐고 조용히 얌전히 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게 충분히 가능한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면은 단기간에는 일단 뭐 와이프가 모르는 용돈을 벌 수 있겠지만 더 나아가가지고는 투잡, 그 다음에는 메인 잡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글은 되게 간단하게 써놨지만 얼마나 효율적으로 키워드들을 세분화시키고 집중화시킬 것인지는 고려를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 블로그를 제가 많이 만드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이 블로그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전투식량만 계속 올라가요. 네이버 블로그에 버려지는 한이 있건 다음 블로그에 버려지는 한이 있건 버려졌다가도 어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네이버에 등록이 되고 다음에 또 등록이 되거든요. 절대 버리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버려진 것 중에서도 이 글은 너무 아까워. 지금 잘 나가는 데다 내가 옮겨두면 쓸 수 있는데 그럼 그 글 정도만 옮기면 돼요. 여기 거는 이제 삭제를 하고 잘 나가는 블로그를 싹 올려놓고 대신에 전체적인 맥락은 계속 그 블로그가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를 하면 이제 최종적으로 수익이 늘어나겠죠. 자, 지금 우리 강의한 지 얼마나 된 거지? 이제 1시간 좀 됐나? 1시간은 좀 안 됐어요? 그러면 조금 더 할게요. 눈이 풀려가고 있어가지고. 아니 원래 눈이 풀려. 궁금한 게 네, 잠깐 질문 받을게요. 네. 아까 몇백 개가 뭐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블로그에마다 글을 등록을 하고 하는데 이게 아까 네. 뭐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블로그를 분야별로 해서 몇 개씩 몇십 개씩 뭐 몇 개씩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똑같은 글들을 관리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이렇게 다 관리를 하는 건지 일단 아니면은 네. 죽이고 상위로 가진 주제별로 열 몇 개씩이면 열 몇 개씩 메인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알아서 그냥 좀 흘려주는 건지. 잘 지적했어요. 되게 맥락을 잘 파악한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귀찮은 게 크거든요. 아무리 뭐 고민 많이 하고 해야 된다고 해도 하루 종일 이것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주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씨앗을 쫙 퍼뜨려 놓는 거예요. 한 블로그당 뭐 10개씩 글들 대충 써놓고 그 중에 갑자기 최적화돼서 터지는 애는 그거 밀어주고, 그 다음에 죽은 애들은 그냥 죽은 상태로 그냥 내비두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데서는 이 키워드가 터졌어? 그럼 그거 관련된 글만 계속 올려주는 거. 그러니까 일단 저변을 퍼뜨려 놓고 넓게 퍼뜨려 놓고 크는 놈들은 키워준다. 죽은 놈들은 내버려 둔다. 그럼 그게 초반부터 뭐 몇백 개씩 만든 게 아니라 초반에 뭐 10개든 뭐 이렇게 좀 조금씩 만들어서 이렇게. 그렇죠. 추이를 보는 거죠. 처음부터 먼저. 괜찮으면 그 분야로도 값까지를. 그렇죠. 설명 안 해도 잘 아시네. 그런 식인 거죠. 뭐 처음부터 1000개 만들 거야, 뭐 500개 만들 거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처음엔 블로그 한 2-3개밖에 없었죠. 잘 나갔고 하루에 뭐 10만 명씩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 한 방에 훅 가요. 그런 블로그들은. 매스 트래픽으로 들어오고 있으면 검색 엔진들도 계속 주시하거든요. 얘 딴짓하진 않아, 들어온 거를 올리진 않아, 계속 감시해요. 전 들어온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망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어차피 분야가 사실 보험이나 보장에 한 분야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네. 저희 이런 걸로 한 개 분야만 계속 파도 이렇게 조금 극대화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광고 수익 면에서 될 수 있는데 지금 아직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검색 엔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보험하고 대출이에요. 벤당하기 제일 쉬운 주제 중에 하나가 보험하고 대출이에요. 근데 저희 보험별로 가진 않고요. 근데 이제 검색 엔진, 우리 인공지능이 아직 그렇게 많이 발달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보험만 언급돼도 되게 싫어하고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번에 제가 그 사정사님한테 수업을 할 때 일반인 코스프레를 하라. 네. 그거 일반인 코스프레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검색 엔진들을 좀 다독여주기 위해서는 일반인 코스프레가 좀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출은 거의 한 글 2-3개만 써도 일단 낌새가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방문자 수가 급감하기 시작하고 검색 엔진 순위에서 뒤로 밀리기 시작하고 이럴 때가 있기 때문에. 근데 보험은 좀 덜하긴 한데 계속 보험 글만 쓰면은 위험해질 수 있죠.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광고도 단가가 있는데 사실 대출하고 보험은 단가가 굉장히 무지막지하게 높아요. 보험 하나 가입시키면 가입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데는 보험 광고가 애드센스에 딱 떴어요. 그럼 그거 클릭하면 3만 원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한 클릭에. 그러다 보니 이게 검색 엔진들이 싫어한다는 거, 검색 엔진들도 돈이 된다는 걸 알고 그 돈은 내 돈이 돼야 되는 거지 니들 돈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싫어하는 거죠. 그러면 네. CPM이 네. CPM, CPC 뭐. CPC가 클릭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클릭을 하는 걸 어떤 사람이 클릭하는지를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코드가 다 들어가 있고요. 네. 제가 계정이 한 10만 개 있으면 네. 10만 개로 쭉 돌리면 그냥 그 금액이 제 수익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긴 한데 구글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잘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제 광고를 클릭하면 그 클릭하는 순간 계정이 밴당해요. 네, IP가 됐던 일단 내가 애드센스 그 관리자 화면을 들어갔다 나오는 자료들이 있고 그거에 대한 내 PC에 대한 정보까지 얘네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클릭하는 순간 내 IP 쪽에서 클릭이 일어나는 순간 나는 이제 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도 약간은 관대해서 어쩌다 한번 클릭된 거 무효화만 시키고 밴 시키지는 않는데 계속 그 일이 일어나면 계정을 영구 정지시켜요. 그렇게 당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 돈이 되니까 나 클릭해야지 이건 절대 안 되는 거고요. 네. 그건 꿈도 꾸지 마세요. 지금 얘기 자체가 그거잖아요.
블로그가 네. 블로그를 해서 사람들한테 관심이 가는 블로깅을 올리고 그다음에 광고를 그 비슷한 그 유형의 광고들이 이거 내가 뭐 어떻게 유치를 해서 붙인 다음에 사람들이 그걸 클릭하라든가 가입을 해서 또 수익이 되게 하는 부분. 그러면 그 블로그에 대한 글 주제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찾아야 되는 그 부분. 그렇죠. 네. 이제 그 어떤 주제를 찾을 것이냐, 그리고 그 주제로 내가 과연 승부를 볼 수 있느냐, 이런 거는 내가 아무리 계산한다고 해서 사실 잘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나도 지금까지 계속 그런 부분으로 해보려고 그러는데, 희한하게 내가 아무리 등산 낚시 관련된 글을 쓰는 블로그가 있다 해도 별로 이쪽에 상위에 노출이 잘 안 되고, 거기다 어쩌다 공무원 관련 글을 쓰잖아요. 갑자기 얘가 상위에 노출이 돼. 근데 또 어떤 블로그는 공무원 관련 글을 열심히 쓰고 있는데 낚시글 하나 썼더니, 낚시에 관련된 글이요. 낚시글 말고 낚시에 관련된 글을 썼더니 그 낚시 분야에서 진짜 잡기 힘든 키워드가 덜컥 잡혀가지고 최상위에 떠 있어. 그러면 이제 걔는 낚시 블로그 바꿔야 되는 거고, 얘는 공무원 블로그로 바꿔야 되는 거고, 그런 거죠. 내가 처음부터 키우고 싶다고 키워지는 것도 아니니까 일단 던져놓고 키워놓고 잘 나가는 놈은 너 이쪽에 자질이 보이네? 그럼 그거 키워줘야죠. 그렇게 가는 게 맞고요. 그러다 죽으면 버리고 빨리 새 거 만들어가지고 다시 또 키우고, 그러다 보면 수백 개가 되겠죠. 후반이 뭐 자질이 보인다는 건 방문자 수가 늘어나면. 그쵸. 방문자 수가 늘어나고 그 방문자 수가 집중되는 키워드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는 계속 그걸 봐야지 되고요. 구글 애널리스틱스를 붙인다든지, 티스토리는 이제 자체적으로 URL 검색 키워드를 뭘로 들어왔는지들을 순위를 보여줄 거예요. 당연히 그 순위를 보고 나 이 키워드가 사실 단어 하나로 된 키워드, 단어 2개로 된 키워드, 단어 3개로 된 키워드, 단어 하나로 된 키워드를 1등을 잡긴 진짜 힘들어요. 이거 잡으면 로또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잡았어요. 1등을. 네이버가 됐든 다음이 됐든 네이버에서 삼성전자 1등을 잡았어. 그럼 한 달 월급이 나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삼성전자 그 키워드 하나로 월급이 나와. 근데 그게 힘들죠. 그래서 글들을 이렇게 올리는 나도 블로그라는 검색을 하다 보면 내용에 약간 뭐 삼성 뭐 어쩌고 해서 그 내용이 없고 그냥 그 뭐 키워드들만 막 해갖고 돼 있고 뭐 네, 그렇죠. 삼성도 옆에 쭈꾸미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다음 오징어 있고 막 이렇게 네. 그러다가 뭐 자동차 있고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그게 그 이유죠. 네. 그래서 하나 잡혀라 이거예요. 삼성전자 잡히면 대박인 거고, 옥션도 잡히면, 예를 들어서 지금 언급하는 이 키워드들은 한 달에 100만 건 이상 검색이 되는 블로그예요. 그러면은 옥션, 삼성전자 이런 것들은 만약 옥션에서 1을 잡았다? 그냥 안정적으로 한 달에 100만 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집중됐죠? 옥션이죠? 얼마나 돈 되겠어요? 그렇죠. 잠깐 맛을 보고 잘리겠죠. 근데 정말 충실하게 잘 써는 글이라든지 정말 정성스럽게 써가지고 그 위치에 놓인다면 오래 갈 수는 있는데, 우리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잘 잘리죠. 그래서 일단 이 프레젠테이션이 다 끝난 다음에 직접 사례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걸 한 김에 우리 한 10분 쉬어서 담배도 피실 분들은 담배도 좀 피시고 할게요.